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카메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4K 캠코더도 있고 네, 액션캠도 있고 여러가지 카메라나 여러가지 장비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애용하고 있는 장비가 이겁니다. 인스타 360 1X라는 모델인데요. 과거에 나왔던 인스타 제품도 제가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보다 확실히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사진 화질도 좋아졌고 동상 화질도 좋아져서 찍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VR 촬영을 할 때 그냥 가능은 하긴 한데, 나중에 와서 후편집을 해보려고 하면은 화질이 좀 떨어져서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네, 셀카 보응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편집 작업, 아니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영상도 좀 특이한 영상을 연출해서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보고 난 뒤에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VR 사진이나 동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알려주는 화면이 있고요. 화면이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찍을 때 화면이 안 붙어 있어도 그냥 찍으면 모든 곳을 찍기 때문에 화면은 특별히 필요하진 않은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재현은 가능합니다. 버튼 두 개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메뉴 버튼 눌러서 사진 모드, 동영상 모드, 그 다음 설정, 이렇게 세 가지 대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각 메뉴에서도 길게 누르면은 HDR 포토, 인터벌 촬영, 네, 그리고 사진 모드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보면은 5007K에 30프레임 동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가장 고화질의 동상 찍는 거고, 또 길게 누르면은 네, 블랙 타임이라고 해서 좀 초당 100프레임 이용해서 아주 멋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임랩스 촬영도 되고 HDR 포토도 됩니다. HDR 비디오. HDR 비디오는 고정된 상태에서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 동영상 찍고 싶다 그럼 촬영 버튼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찍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로 SD를 지금 하나에 좀 놔놨는데 64G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한 만약 3개 정도 사용하고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할 거면 마이크로 SD는 용량 좀 큰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큰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인스타 360 사용했던 기억으로 조금 용량 작은 거 64GB 넣었더니 배터리가 다 하고 또 교체하고 또 넣어서 촬영하니까 메모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좀 큰 걸 쓰시는 걸 좀 권하고 싶고요. 이 제품 쓰면서 좋았던 거라고 하면은 다른 제품들 중에는 배터리가 교체가 안 되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배터리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교체 안 되는 제품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망가질 텐데, 그럼 AS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배터리를 어 만약 수명이 다 했다면 배터리를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면서 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충전하면서도 사용은 가능하긴 하지만 케이블이 걸리니까요. 그럴 때는 배터리를 바로 추가 배터리를 연결시키고 바로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화된 셀카봉이 있는데요. 셀카봉은 이제 얘가 이제 꺾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촬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단에 고정시키고 촬영하면은, 제가 분명히 이걸 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찍히지 않아요. 손도 안 나옵니다. 손도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기하게 찍을 수가 있고, 이게 또 고정하는 방식이 위에 고정하는 게 있고 측면에 고정할 수 있어요. 측면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이걸 풀어 놓으면은 이게 회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돌리면서 주변을 360도로 아주 멋지게 영상 촬영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인스타 360 앱을 설치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생방송을 하거나 할 때는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꼭 연결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케이블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동상을 오래 촬영하고 난 뒤에 사진 실제로 옮기거나 영상 옮길 때 와이파이로 옮겨도 되긴 되는데요.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시킨 상태고요. 이제 뒤로 가서 보면은 이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이제 돌려보면 이제 360도로 이렇게 뜹니다. 지금 앞에 모니터도 뜨고 저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진 촬영을 누르면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트도 있고 GPS가 내장된 뭐 리모트도 있고 한데요. 아니면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서 연결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제가 조금 멀리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 실내에 들어와서 만약 사진 찍거나 할 때 제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에 나가서 촬영하면 이제 제가 방에 아무도 없는데 VR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동상 모드 이용해서 동상도 찍을 수가 있고요. 동상을 찍는 중에는 얘가 약간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고요. 미리 보기 화면이기 때문에 품질이 좀 떨어져서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깨끗한 원본이 여기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용해서 밖에 나와서도 좀 여러 가지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괜찮았던 거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자습서 모드라고 해서 보면은 자습서라고 해서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촬영할 때 이게 뭐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촬영하면 좀 멋있게 찍을 수 있다.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초보자도 아주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촬영할 때 좀 편했던 건 뭐냐면 이것도 다 후보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찍을 때는 그냥 들고 가만히 있고 찍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 돼요. 굳이 카메라 방향 의식해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걸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들고 있으시면 돼요. 이걸 좀 보여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화면이 보이고 있죠? 근데 안에 자이로 센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들고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화면은 그대로 있죠? 얘도 돌아가는데 보세요. 얘도 돌아가는데도 가만히 있죠. 좀 화면이 좀 울렁거리는 건 제가 흔들려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메라 방향을 어디로 하든지 뒤집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찍는 건 똑바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찍을 때 뭐 너무 흔들지만 않으면 이렇게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아주 깨끗한 원본의 화질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진과 동상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있는 동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동상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해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걸어갑니다. 앞에 카메라를 두고 제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뭐 화질 엄청 좋죠. 지금 보시면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그 선과 뭐 색깔, 창문 위치, 그리고 카메라도 제가 세워놨는데 이거랑 벤치랑 뭐 낙엽이랑 뭐 가을 풍경 뭐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화질도 엄청 좋습니다. 생각보다. 네, 너무 확대하면 물론 조금 깨져 보이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제가 이 카메라 이어지는 부분 선도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도 안 보이죠? 삼각대 다리만 보이고요. 네, 제가 뭐 주변 밟는 소리 그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5.7K의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전에 사용했던 인스타 360 뭐 나노 제품 이런 것과 화질을 비교해봐도 화질이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좀 써봐도 될 정도로 VR 영상을 이제 실제 4K 영상이나 이런 데 좀 써도 될 정도로 화질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영상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에 있는 상태로는 제가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요. 앱의 저장을 선택하면 이제 와이파이로 이렇게 받아옵니다. 저장을 하고 있죠. 근데 영상이 좀 크면 시간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좀 빨라지고 그리고 이것도 유선 케이블이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하면 좀 더 빨리 옮겨올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옮겼는데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영상을 좀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생해 보면 제가 나오죠. 제가 신사역에서 쭉 걸어가는 모습인데 제 어깨에다가 셀카봉 길게 꺼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드론이 뒤에서 촬영해 주는 것처럼 찍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글자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 뜨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지금 어깨에 지금 걸고 있어서 이렇게 퉁퉁 약간 좀 튀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찍히죠. 소리도 잘 들어가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얼굴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았던 거는 어깨에다 걸고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제가 짐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분명히 어깨에다가 지금 셀카봉을 지금 메고 있는데 이것도 안 보이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근데 이렇게 제가 쭉 걸어가서 이걸 영상 올렸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면서 보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선이 좀 집중이 안 되고 좀 분산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많이 여기였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재미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쪽을 바라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메뉴가 있는데 사람 달리는 것처럼 된 메뉴가 있거든요. 누르시면은 이게 떠요. 여기 피벗 포인트라는 게 메뉴가 뜨는데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를 처음에 바라보게 돼요. 재생해봐도 여기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걸어갈 겁니다. 걸어가죠.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도 한 요 정도 돌려서 제가 또 추가하고 좀 더 지나서 만약 여기다가도 또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그 화면을 길게 눌러도 돼요. 예시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르고 또 조금 가서 이번에는 제가 만약 예를 들면은 추가하고 좀 더 가서 이번엔 제가 옆을 보고 싶어요. 여기를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 또 조금 지나서는 이번에는 또 하나 추가하고 또 좀 지나서 이번에는 이쪽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해보면은 제가 걸어가다가 이쪽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다시 이쪽을 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시선을 옮기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영상에 담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좀 걸어가는 게 계속 이렇게 걸어가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좀 시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편집 메뉴가 있는데 편집에 들어가서 필터도 있어요. 일단 필터에서 이제 뽀샤시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이걸 주면은 좀 예뻐 보이게 좀 화면 좀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고 사실적인 영상에서는 필터를 적용하면 또 필터 적용해서 조금 멋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 한번 해볼게요.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속도에 보면 뭐 4분의 1 속도 그리고 좀 2분의 1 속도 좀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까지 있습니다. 32배속, 64배속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16배속도 상당히 많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본다고 해보면은 이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쭉 밉니다. 이렇게 이 빨간색 선택되는 부분이 이제 16배속 선택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걸어가서 여기까지 16배속 하겠다. 이렇게 하고 위에 V가 하는 게 있습니다. V. 그쵸? V 누르시면 V가 적용되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는 만약 예를 들면은 4배속으로 하고 싶다. 그럼 4배속으로 이렇게 쭉 선택. 그 다음에 만약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아주 좀 느리게 이렇게 좀 느리게 지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선택.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이제 V를 누르면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실제 재생할 때 이게 조금 느리게 좀 끊겨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여기서 뚜뚜뚜뚜뚜 빨리 걸어가죠. 지금은 좀 끊겨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영상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걸어가다가 또 빨리 걸어가다가 이번엔 또 천천히 갑자기 슬로우 모션처럼 보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피벗 포인트 변경해서 이제 어디를 바라봐라 선택하면은 그거대로 또 바라보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것도 해봅시다. 제가 지금은 계속 같은 화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좀 넓게 찍었다가 줄였다가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막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뷰 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돌리는 대로 이렇게 화면 뜹니다. 그죠? 제가 좀 이렇게 좀 돌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걸 버튼 누르면 빨간 버튼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당기면은 넓게 보이고요. 이쪽으로 당기면은 가까이 당겨서 보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걸 바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녹화되죠? 좀 넓어졌다가 뒤도 한번 봤다가 앞도 한번 봤다가 이번 좀 이렇게 봤다가 이쪽도 한번 봤다가 이번 또 이쪽도 한번 봤다가 다시 앞을 당깁니다. 놔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봐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진 부분이 다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면 제가 걸어가다가 넓어지다가 신기하죠. 이렇게 보면 좀 뒤도 다 보이니까요. 신기하죠. 그다음 다시 당겨서 보다가 왼쪽도 한번 봤다가 또 당겼다가 다시 이번에 또 오른쪽도 한번 봤다가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PC에서 제어하면 이게 PC에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센서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한 손으로 편집할 때도 좀 쉽게 편집하라고 이런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PC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하이퍼랩스나 좀 빨리 당기는 이런 메뉴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라 하면 제가 지금 위에다가 이게 그 막 편집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이게 원본은 손상시키지 않아요. 원본은 가만히 있고 그 위에 제가 원하는 대로 후보정한 내용들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보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난 내가 편집해 보겠다고 다시 편집하면은 두 번째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소스는 모든 곳을 다 찍었고 제가 후보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 편집한 이 내용들을 다 지우고 싶으면 비디오 복원이 있는데요. 비디오 복원 선택하시면 이 내용 싹 지워집니다. 선택해 볼게요. 클리어 하면 네, 100이라고 뜨고 제가 아까 편집했었던 내용들 싹 다 지워지죠? 네,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설정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보면 촬영 기법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기법일 뿐이고 촬영하는 거는 사용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특이한 화각을 찍을 수도 있고요. 꽃 위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고, 화각을 넓히면 제가 그 잔디밭 위에 손을 뻗고 있는데 이게 위를 감싸서 제가 이걸 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드론이 없는데 드론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고 이렇게 뒤로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타임 시프트죠. 이렇게 보시면은 빨리 주르륵 지나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갔다가 빨리 걸어갔다가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어갔다가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하면은 이렇게 화가 넓어지는 것도 이제 스마트폰 당기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화각이 워낙 넓고 한 번에 360도로 다 찍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360 스튜디오 2019를 이용하면은 좀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화질도 5.7K의 이제 고화질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진과 제 동상 찍었는데 이건 HDR 동영상입니다. HDR 동영상을 찍으면 괜찮았던 게 여기 보면 지금 아래쪽 여기는 잔디밭 쪽은 이제 좀 그늘져서 어둡고요. 상단에 있는 건물 상단 쪽은 또 너무 밝았어요. 근데 HDR 비디오로 찍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밝게 나오고 어두운 곳도 선명하게 나오고 너무 밝은 곳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일반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HDR 비디오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어디다가 딱 세워놓고 찍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아주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다리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세워놓은 게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게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뭔가 하고 있죠. 지금 봐도 화질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옛날에 생각했던 VR 영상 생각하고 보시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이번엔 또 편집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영상이 있고 처음부터 시작해보면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여기 카메라가 가운데 있고요. 그 카메라 주위로 제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일정 거리에서. 근데 이렇게 멀리 걸을 필요 없고 좀 더 가까워도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근데 만약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면 위에 보면 프리캡처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네, 이렇게 제가 좀 바꿨는데 조금 가까이 당겨 볼게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고 처음엔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시작하고 제가 그 전에 편집했던 거 지우고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다 보면 이렇게 그 딱 점 찍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마크 하는 게 있는데 마크 선택하시고 그럼 점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본 시점을 하겠습니다. 처음 조금 지났을 때 여기서 제가 다시 한 개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쳐다보게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 더 찍고요. 이번에 제가 보는 걸 이렇게 시점을 바꾸겠습니다. 네, 너무 당긴 것 같다. 이 정도만 당겨 볼게요. 당기고 또 조금 가서 한 요 정도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당겨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재생해 보면 아래쪽을 보고 당겨지다가 당겨지죠. 네. 근데 제가 이 점 거리를 가까이 두면 좀 빨리 움직이게 되고요. 이 거리를 좀 이렇게 더 뒤에 이렇게 둬서 간격을 넓히면은 이제 천천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밑도 천천히 바라보고 천천히 넓어지고 또 천천히 넓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더 뒤로 두면 더 천천히 넓어질 겁니다. 여기서 천천히 넓어지죠? 제가 이제 주위를 계속 어디를 돌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시에는 보면은 처음부터 이 장면이에요. 처음부터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점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시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일단은 점을 지우고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처음에 여기 바라보고 좀 시간 지나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여기를 위를 바라보게 해봅시다. 여기 위를 여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시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만약 예를 들면 또 여기를 또 바라보게 해봅시다. 여기를 또 추가.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그 다음에 아래를 바라보게 해볼까요? 아래를 바라보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당겨봅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쯤에는 하나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바라보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옮겨가다가 넓어지다가 제가 아까 원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 때 여러가지 일부러 점을 좀 무작위로 좀 찍긴 찍었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 그냥 마음이 정한 대로 다 시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찍고 싶은 대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후보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다르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질도 되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제 표정이랑 뭐 제가 걷고 있는 신발 어떤 거 신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잘 보이잖아요. 네, 엄청난 겁니다. 진짜 확실히. 인사 360 1X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화질이 엄청 좋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게 인사 360 나노였어요. 좀 옛날에 나온 기종이긴 한데 아이폰에 그냥 바로 탁 꽂아서 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이용해서 찍었던 사진과 좀 비교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동상의 일부분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거칠죠. 색도 조금은 보시면 여기 너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서 좀 날아가는 부분이 보이고 이 잔디 파트를 보거나 건물을 볼 때도 조금 거칠어요. 거칠거칠한 게 보입니다. 이 나무 잎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다르죠.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를 해봐도 훨씬 더 색이 선명하고 해상도가 좀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더 좋아요. 과거에 나왔던 제품 써보고 좀 후회하셨던 분들도 한번 바꿔보시면 엄청 좋을 거란 생각 듭니다. 이 제품 이용하면 상당히 특이한 영상들을 찍을 수 있어요. 뭐 제가 구도를 좀 바꿔서 좀 처음 보는 구도로 찍는다거나 이런 영상을. 근데 꼭 이런 영상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좀 잘 기록을 좀 해보고 싶다. 좀 멋지게 사진 기록해보고 싶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가을 풍경이 좋을 때 밖에 나와서 사진 찍었던 건데요. 보면 화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제가 찍으면서 와이프랑 밖에 나와서 찍을 때 사진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색깔도 그렇고 화질도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진만 남는 게 아니라 영상도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가족들과 다 나와서 영상 찍거나 할 때 훌륭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쓰면서 또 좋았던 거는 제가 찍을 때 카메라가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점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만약 사진 찍거나 영상 찍을 때 뭐 목 뒤에다가 붙여놔도 되거든요. 찍어 놓고 자신도 놀면서 나중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은 자신도 재밌게 즐기고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경우에도 작은 캠코더나 스마트폰을 들고 밖에 나가서 찍을까, 아니면 이렇게 인사 360 1X를 이용해서 찍을까 고민해보면 아무래도 인사 1X, 네, 이거를 들고 나가서 찍을 것 같아요. 사진도 워낙 잘 나오고 동영상도 꽤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지금 한시적으로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서 구매 링크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쌀 때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질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편하고 크기도 작아도 휴대성도 좋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이용해서 저도 특이한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